김건희 씨가 받는 이 혐의요, 한 사람이면요 하나만 이 혐의가 있어도요 잠 밤에 잠 못 잘 거예요. 요새 그 한간에 제일 유명한 단어 있잖아요. 죄 많은 여자. 그런 사람들 의외로 낙천적입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어떤 제보죠? 김건희 씨가 매우 건강이 좋다. 구치소 그런 안에서도 제보가 어딨어? 상당히 적응 잘하고 있다. 아, 주는 밥을 안 먹는 거지. 아. 그래서 뭐 소시지라든가 다른 거 먹을 컵라면 살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염식음으로 사서 다 잘 먹는다는 제보가. 아 이거 좀 뭘 사 먹었는지 꼭 내라. 아니 김건희가 몇천만 원짜리 시계차고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 할 때 에코백도 몇만 원짜리 갖고 나왔을 때는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조국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서민 코스프레의 정석은 그거지. 네.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인지도는 최상급이잖아요.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 후보들이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장동혁 견제용이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1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이고요. 뭐 잠시 후에 또 영상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김문수 그 당대표 후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운동 영상 보고 저는 정말 반성도 많이 하고 감탄을 좀 했습니다. 저도 뭐 여기 피트니스 클럽 하나 네. 끊어서 가끔 가거든요. 네. 근데 그분 코어 장인 네. 그 김문수 후보는 정말 하늘 자전거. 운동의 수준이 네. 그 연세에도 네. 대단하다.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 기구 안 쓰고 운동하잖아요. 다. 네. 그게 진짜 대단한 찐인 거죠. 거 아시죠? 네, 진짜 맨몸 그게 운동이 맨몸 제일 운동. 힘들어요. 근데 저도 뭐 한 달에 얼마씩 내고 하지만 그분은 저 산스장에서 콜라우프. 산에 있는 헬스장에서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물론 건강 관리하시는 거 좋은데 어쨌든 이 운동이든 뭐든 정치 행위라는 건 TPO 때와 장소 상황이 좀 이따 중요하잖아. 얘기할 거니까. 그거야. 벌써부터 얘기하고 그러세요. 네. 급해. 하여튼 그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영상도 좀 보여드릴게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자 이렇게 반성하면서 우리도 건강에 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건강. 네, 건강들 하시죠. 건강들 하시죠. 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분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독립몰수제 홍보대사 강성필입니다. 독립몰수제. 네. 그건 이제 네. 독립운동을 네. 이렇게 탄압했던 그런 사람들이 혹시 친일파들이 갖고 있던 재산들. 이게 비싼 겁니다. 이제 과거 이제 친일파 재산 환수 예? 특별법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도 불이한 돈을 가지고 어떤 상속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차명으로 관리가 된다거나 한 것들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다음이라도 네. 밝혀진다면 국가로 다 환수할 수 있게 어. 이게 일종의 이제 만약에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어떤 저수지가 드러났는데 특검이 다 끝났다 재판도 다 끝났다 그럼 우리 환수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 다 불이한 돈은 다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독립 몰수제. 독립몰수제. 네. 그런 게 있군요. 네. 네. 그거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 네.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리고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시죠? 박상수 전 대변인님. 예. 네, 강성필 대변인님이 출마하시려나 봐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사라고 얘기하시는 게 네. 벌써 이렇게 빌드업이 약간 느껴지는 게 좀 그래요? 있나요? 제가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저도 훌라후프 돌리고 턱걸이 하겠습니다. 네. 뭐 되겠어요, 근데. 어려워서 못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박상수 전 대변인님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도부의 핵심 일원. 네, 성필웅님이 독립몰수제 그거 하면 윤미향 의원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네. 또 시작이야. 출마길을 왜 막아요? 출마길을. 아니 뭐 할 말은 해야지. 자, 일단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부터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주말이 광복절 연휴였잖아요. 금토일. 그래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여러 행보를 했는데 어제 용산구에 있는 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영화를 봤냐면 제목이 독립군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의 활약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고 그 홍범도 장군 일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 봉오동 전투 때부터 이제 최근에 불거진 그 흉상 이전 논란까지 네. 담긴 그런 영화를 시민들과 함께 저렇게 관람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시민들이 열띤
호응을 하는 장면이고 그 이제 기념식에서 그 연설했던 그 조진웅 배우도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진관사 태극기랑 그 태극기에 쌓인 독립신문 발견된 그 사찰 진관사도 직접 방문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과 함께 그 태극기도 직접 둘러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광복절 날 그 이제 광복절 기념식도 하고 그날 저녁에 국민 임명식도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 임명식에 예고했던 대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는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반쪽 임명식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이거는 뭐 셀프 대관식이고 흥청망청 자화자찬쇼다라고 하면서 특히 그 이제 사면 광복절날 뭐 이런 논란의 인물들을 사면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보이콧의 가장 큰 이유였죠. 조국 네. 윤미향 뭐 이런 분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현장 분위기도 조금 뭐 여야 분위기도 좋지 않았던 게 앞서 뭐 정청래 대표가 나는 사람이랑만 악수한다라고 했는데 네. 진짜 그 송원석 원내대표랑 그 경축식에서 이제 뭐 눈도 안 마주치고 악수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좀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송원석 뭐 원내대표도 나도 사람이랑만 악수한다 이러면서 조금 뭐 감정 싸움, 뭐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여야가 손잡을 일은 당분간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인상적인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조국 대표를 의식해서다. 조국 대표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도 팬덤을 원한다. 정청래 굉장히 팬덤 있지 재밌는- 않나? 그러니까 조국 네. 대표만한 팬덤은 아. 없죠. 그러니까 그 차에 물티슈 닦는 정도의 팬덤은 없지 않습니까? 차를 그냥 차를 이렇게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 팬덤은 이게 없지, 보통 없지. 팬덤이 아니에요. 아. 예, 자동차 물티슈 닦는 거는 아. 광택 다 죽는데 저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 정말 물티슈로 닦으면 안 되거든요. 아, 그거. 그래요? 예, 안 돼요. 물티슈로 닦으면 광택 죽어요. 광택. 예. 아니 뭐 안 될 것도 뭐 뭐 어쨌든 간에 근데 그만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자동차에 예. 물티슈로 닦아주는. 예. 근데 그 정도 팬덤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아직 못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팬덤을 원하다 보니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조국 대표를 의식해서 그런 분석 기사가 어제 하나 나왔습니다. 더 팬덤을 원한다는 거는 어떤 더 큰 정치 행보를 위한 그럼요. 그러니까 예, 지금 쉽게 말하면 명청조 대선- 삼국시대 제가 그 네. 만들어서 요즘 아주 많이 돌고 있어요. 명청조 삼국시대. 명청조 삼국 시대. 그러면 이제 그 워딩의 오리진이 박성수 접니다. 대변인이에요? 예. 아 그래요. 제가 원래 시작이 명청 등록했어? 교체기로 시작을 해서 뭐 그거 있었죠. 예, 명청 교체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국 대표 사면을 보면서 명청조 삼국시대에 접어들었다. 네. 그리고 저는 희나락하고 수나라 온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희나라? 네, 김건희의 희나라 네? 가고 네. 김문수의 수나라 온다. 근데 네. 저는 받으시네요. 오히려 어제 이제 제가 페북에도 올렸는데 지금 명청 교체기가 우리가 북벌을 할 가장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우린 북벌해야 돼요 지금 수도권으로. 그래서 북벌을 해서 국민의힘이? 네, 국민의힘이 북벌할 좋은 타이밍인데. 우리가 북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화를 얘기하자 하는데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얘기하는 게 이게 마치 허생전에 이완 장군한테 아니 청나라를 이기려면 지금 청나라 저기서 저렇게 강성하잖아요. 근데 청나라를 이기려면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예속 논쟁이나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 비유가 과하면요 원래 네. 뭔 얘기 하려고 했는지 들어오질 않아. 논평은 좋은데 원고 안 봤냐고요. 좀 하나씩 얘기해. 하나씩.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네. 정청래 얘기 좀 이따 하고 국민의힘 얘기 좀 이따 할 거예요. 어쨌든 이제 반쪽짜리 임명식, 반쪽짜리 경축식이 된 거는 이제 야당에서 이제 사면 관련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 우리 그 장면 봤죠? 안철수 의원의 이 피켓 침묵 시위. 네. 현장에서 이 네.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저 피켓을 들고 현수막 같은 거 들고 일어나니까 네. 행안부 관계자가 아유 조금 앉아주세요라고 하는데 네.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서 있겠습니다 해서 이제 계속 서서 현장에서 시위를 했고 네. 이제 이걸 두고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광복절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니 무슨 전당대회 관련해서 자기 정치 하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정치 쇼를 하느냐 이제 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 아무튼 뭐 지지 않았습니다. 페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민주당의 논평에 대해 답합니다. 이재명 매국 사면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게는 정의봉이 답입니다. 또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저 정의봉이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네. 네, 확실히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서 왔다 보니까 민주당 정서를 정확하게 짚는 그 저기를 센스가 하는 것 있어요? 같아요. 센스가 있어요. 이 정의봉 이야기는 사실 민주당에서 늘 해왔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사실 민주당이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통해 네. 많이 좀 그런 명분이 많이 꺾였죠. 지금 윤미향 전 의원이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며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안두희 씨죠. 네네네.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을 이제 암살범. 암살범을 했던 안두희 씨를 이렇게 또 때려잡은. 그러했던 정의봉을 또 이렇게 언급하는 게 확실히 그 정서를 잘한다. 좀 아프지 않았어요? 정의봉 보면서? 괜찮고요. 그 저는 이제 안철수 네. 의원이 네. 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자리에 와서 자기 정치하는 것도 뭐 일괄 이해는 하는데 저는 핀트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포커스는 지금 뭐 조국 윤미향이 아니에요. 찬탄과 반탄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국민의힘을 더 잘 쇄신할 수 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한 사설의 오늘자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되는 것. 내란하고 탄핵 반대에 대해서 사과도 안 했으니까 안철수 같은 사람은 차라리 피켓으로 사과하자. 탄핵 반대 당론 철회하자. 이런 얘기 해야 되고 그랬으면. 또 김건희가 과거에 억대 장신구라든가 뭐 몇천만 원짜리 시계 받고 매간 매직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잘못됐다라고 목소리 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전 국민적으로는 좋게 보이는 것이고 차라리 뭐 조국 윤미향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장동혁 같은 경우 뭐라 그래요? 지금 뭐 특검에 대해서 막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뭐 서희건설 관련해서 뭐 목걸이 받고 장신구 나토 3종 세트 받은 거 보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무슨 김문수 같은 경우 헌정사에 없는 포커다 이런 되지도 않은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짚어줘야지 본인의 당대표 선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만한 얘기했다. 네. 그런 얘기하면은 네. 당대표 선거에선 떨어지죠. 지금 국민의힘 정서에서는 그렇게 상식적인 얘기하면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저는 장소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거 전례가 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가 행사에 의원들이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 피켓 들어버리면 국가 행사가 앞으로 우스워지는 이런 형태가 될 수는 있어요. 물론 저는 조국 윤미향 사면에 정면 반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단초를 제고한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가 기념식에 의원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래버리면은 앞으로 좀 안 좋은 전례로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그 전에 국가 행사에 저 개혁신당은 가기는 가요? 그 앞에 이준석 의원이 있다가 이거 네. 사진도 이준석 의원이 맞아요. 찍어준 것 임명식에는 안 가고. 임명식은 국가 행사라고 보기는 저희는 어렵다는 판단이에요. 오. 네, 왜냐하면은 네. 이것이 국민 임명식이라는 게 네. 결국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다른 임명식을 한 번 더 하는 셈인데 네. 그것을 하려면은 정말 국민들을 통합을 하고 화합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 윤미향 사면은 솔직히 사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네 편 내 편 가릴 거 없이 좀 통합하자라는 그런 사회 통합 의미에서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형기 반도 안 지낸 사람 그것도 반성도 안 하는 사람들을 광복절에 사면을 하면서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국민 임명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도 좀 반론하고 싶은 게 그러면 역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에서든 대통령이 특별 사면했을 때 야당에게 박수 받았던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원래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는 게 뭐 국민 통합이라는 기대를 또 하는 것이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항상 잘못된 거라고 반발해 왔어요. 아니 사실 저는 뭐 제가 민주당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윤석열 정부 때 했던 특별 사면보다는 사실 훨씬 양질 아닙니까? 내가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첫 사면에 광복절 사면을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아니 윤석열 그거는- 대통령 첫 사면 광복절 사면 정치인 사면 했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치인 사면 안 했어요. 그때 굉장히 첫 사면에 이례적이에요. 광복절 사면은 보통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챙겨요? 약간 이렇게 보듬는 그리고 통합하는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사면을 했지 이런 노골적 정치적 사면을 첫 취임하자마자 그것도 광복절 사면에 그것도 위안부 할머니들 네. 후원금 횡령한 사면은 사람에 대한 사면을 이렇게 하는 정부는 본 적이 오늘 지지율 조사 나오는 것이 사실 그 영향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대로 지금 민주당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임명식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에버랜드 끝날 때 그 마지막에 에버랜드 끝날 때 불꽃놀이와 함께 빛의 전사 레니가 이렇게 막 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는 느낌이었어. 아니 왜 8.15 광복절은 전 국민이 사실 그렇잖아요. 전 국민이 월드컵 4강처럼 모두가 그 뭐 정파와 상관없이 다 축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광복절을 굳이 본인의 것으로 전유를 하냐고요. 그럴 거면 할 거면 잘하지. 왜 그런 정말 진짜 그 흰 티셔츠에 청바지 그다음에 그놈의 그 가운데 서 있는 무슨 임명장 그 서 있는 무대 동그랗게 해가지고 사람도 많지 않더만요. 그랬더니 뭐 초대가 많이 안 와가지고 뭐 초대를 했는데 많이 안 와서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제가 솔직히 김어준 씨가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3만 명 꽉 채워가지고 내돈내산으로 하는 거는 약간 공포감을 느꼈어요. 아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할 줄 아는구나. 아, 우리 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 거는 사실 약간 왜? 라는 생각이 그냥 그리고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국풍 80일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 전형적인 국풍 80일 관제 축제의 모습이었다.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차라리 김어준 씨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건 차라리 저는 위협감 느꼈다니까 진짜. 아니 실제로. 우리가 국민 임명식을 둘 다 별로야. 위화감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니 우리가 이제 취임 선서만 했잖아요. 아니 사실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면 뭐 개혁신당까지 제가 인정. 근데 국민의힘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에서 지금 탄핵당하고 파면당해가지고 공교롭게 날짜가 재보선이 열리고 그 이후에 당선되고 하다 보니까 8.15 광복절 직전이었고 그런 거에서 그런 거지 사실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면은 광복절 이전에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뭐 공식 행사냐 아니냐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워낙 이제 그 준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취임식 자체는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것 자체가 좀 준비해서 한 공식 행사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의 불참이 좀 아쉬웠다 이런 논평을 대통령실에서 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저희 사면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제 자유의 몸이 됐죠. SNS 행보를 재개를 했는데 그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캡처인가요? 저기 사실은 영상이에요. 7초짜리 그 뭐지 GIF 파일 같은 건데 이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네,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뭐냐면 그 조국 전 대표가 그 이제 교도소에 있을 때 책을 한 권 썼잖아요. 조국의 공부라고 이제 거기에서 석방되면 제일 하고 싶은 일종의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 가족과의 식사, 뭐 온수로 하는 목욕 뭐 그리고 뭐 벗 동지와의 술 한 잔 이런 거 소소한 했는데 행복 같은. 네 그런 이제 뭐 소확행 관련된 내용들을 썼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출소 첫날 가족들이랑 이제 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된장찌개를 먹는 사진을 올렸고 그리고 이튿날인 어제는 그 폐문 독서 글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그 이제 문 닫고 책 읽는다 이제 교도소에서 읽었던 그 독서 목록 같은 거 책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사진들도 올리면서 뭐 일종의 SNS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SNS를 참 잘 활용을 하는 정치인이죠. 네. 조국 전 그렇죠. 대표 같은 네. 경우에 아, 이런 뭐 된장찌개 사진도 또 화제가 좀 된 모양이군요. 아,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은데. 뭐 저 집이 워낙 유명한 집이. 아, 이거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가 아니라 예? 아주 그냥 한우 일뿔뿔 한우를 파는 아, 툭불집입니까? 예, 툭불집입니다. 미슐랭 맛집이에요. 미슐랭도 나와요? 네, 미슐랭. 여기 지금 이러면 설해마을 맛집, 무쇠솥에 제대로 구워지는 고급 한우 미쉐린 맛집. 땡땡땡 설해 본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미슐랭 맛집의 후식 된장밥. 맛있죠? 아, 이거 후식이에요? 네, 그럼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 이런 거까지 뭐라고 하는 거는 좀 별로야.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감옥 갔다 나온 사람이 먹을 수 있죠. 가족들하고 식사한 건데 뭘 굳이 그거 가지고 된장만 찍어 올리니까 그런 거지. 아. 그냥 그 타이어 같이 찍으면 되잖아요. 거기 여기 타이어 옆에 서 있어. 미슐린 타이어. 아니 된장찌개가 거기서 이렇게 아니 된장찌개 먹고 싶나 보지. 아니 그러면 한우 먹은 사진도 같이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없이 그냥 타이어 옆에 미슐린 타이어 있다니까. 미슐린 타이어 옆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찍으시면 되지. 아니 저기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정말. 들어가 보면요 댓글을 보시면요 네. 지지자분들이 된장찌개 맛있겠다 된장찌개 역시 서민적이다 이런 댓글 쭉 달려 있어요. 그럼
아니 그러면 서인 그런 코스프레하는 거를 게 좀 싫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코스프레 아닙니까 솔직하게. 아니야 4인 가족 먹었으면 적어도 50만 원 가까이 나올 그런 고급 음식점에서 밥 먹어놓고는 이렇게 아니 그거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코스프레는 하지 네, 말자는 아니, 거죠. 저는 당연히 뭐 가족들끼리는 어쨌든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좋은 거 고생을 먹을 한 수 거니까 있죠. 좋은 거 먹고 네. 몸도 좀 이렇게 보양하라고. 네. 전형적인 강남 그렇죠. 작가, 이제 미슐랭 강남 이렇게 작가. 가이드 보면서 네. 아니, 할수 있지 당연히. 솔직히 그런 말 하면 안 돼. 왠 줄 알아요? 아니 김건희가 몇천만 원짜리 시계차고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 할 때 에코백도 몇만 원짜리 갖고 나왔을 때는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좋은 거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 브랜드 그거 잘못된 거야. 저도 들어본 적도 없는 브랜드라 정말 예, 뭐 그에 대해서 저도 뭐 그게 더 이중적인 거지. 생각이 없어요. 서민 코스프레의 정석은 네. 그거지. 근데 약간 조국 대표가 코스프레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제가 된장찌개를 가족들이랑 먹었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쓴 건 아니고 가족 식사라고 적고 이게 제일 맛있었나 보지 뭐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인상 깊었던 이 후식찌개를 이제 그럴 수 올린 있죠, 건데 있죠. 이제 사실 뭐 장소나 이런 것도 본인이 공개한 건 아닌데 이제 뭐 네티즌 네티즌 수사대가? 수사대가 또 출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이제 저는 수저 받침이랑 이런 거 보고 찾아냈죠. 조국 전 장관이 아닌 사람이 이랬으면은 그 말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동안 해온 행보를 보면요. 이분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그 다음에 폐문하고 독서하시겠다 그랬는데 왜 SNS는 열어놓고 독서를 하시는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것도 자기 이렇게 독서하고 있다라고 알리려는 거 아니에요. 알리는 거 잘못되는 건 아닌데요. 너무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서상 이 가족 식사라고 하면 보통 어머니가 해주신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네. 폐문 독서라는 거는 이 감옥 안에서 문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네. 아무튼 곧장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것으로 보이죠. 오늘 첫 공식 행보로 DJ 묘역 참배를 하고요. 조국 혁신당의 복당 신청서도 오늘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언론 인터뷰도 재개를 했는데 오늘 한겨레에 실렸죠. 관련해서. 근데 제일 관심사는 그거잖아요. 앞으로 뭐 사실 뭐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 복귀는 뭐 정해진 수순인 것 같고 뭐 조국 전 대표 때문에 사실 전당대회도 땡겨서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다음에 차기 행보가 뭐냐. 지방 선거에 나가는 거냐 아니면 재보궐로 나가는 거냐. 나간다면 지역은 뭐 서울이냐 부산이냐 아니면 계양을이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가 6월 달에 정치적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내가 출마하는 건 맞다. 이렇게 사실상 공식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심판, 그러니까 국민의 심판 한번 받아보겠다. 네. 표로서. 네. 뭐 일단은 조국 혁신당 쪽에서 아직 뭐 정해진 건 없다는 게 이제 아마 공식 입장인 것 같은데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예상들 하시는지 한 번만 들어볼까요, 짧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잠룡들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떨리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조국 대표가 서울시장을 나온다 그러면 일단 김민석 총리가 떨릴 것이고 조국 대표가 부산시장을 나온다고 그러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네. 떨릴 것이고 조국 대표가 그래서 개항을로 나온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그분들은 조금 안심을 하게 될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결국 조국 대표는 개항을로 나가지 않을까. 아, 그럼 이제 민주당과의 갈등은 최소한으로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더 협력을 좀 끈끈하게 할 수 있겠군. 그럴 만약에 수도 개항으로 가면. 있고, 예,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들어와서 중앙 정치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또 키울 수도 그러니까 있고. 당에서는 그거를 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에서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는 모르겠고 당에서는 어쨌든 조국 전 대표라는 사람이 당을 이제 좀 이끌어줘야 훨씬 더 힘을 받으니까 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좀 국회의원으로 원내로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장을 하면은 당을 이끌기는 쉽진 않죠. 그렇죠. 예, 네. 왜냐면 여의도로 국한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개항을로 나간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은 개항을 양보할 거예요? 거기 무슨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귀책 사유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얘기가 다르니까 충분히 후보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은 그냥 조국 전 대표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당이 다른데도? 뭐 그러다 보니까 합당 얘기도 나오는 거고. 아,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군요. 아니 뭐 잘못된 겁니까? 본색이라고 표현하게? 아니 뭐 잘못됐다고 안 했어요. 저는 그래요. 이게 이제 단체장을 간다고 하면 네. 긴 호흡으로 이 사람 사실
최종 목표는 대통령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대통령을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 뭐 서울시장 나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행정 경험을 쌓는 네.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최대한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면 전 재보궐보다는 광역단체장 가는 것이 맞는데, 근데 말씀하셨지만 그 광역단체장을 하게 되면 이 중앙정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좀 쪼그러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서울시장 나갈 수 있겠다. 하지만 합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보궐로 가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 계양을 자꾸 얘기하는데 인천 계양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확정된 재보궐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과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계양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네. 앞으로 차차 이제 그 재보궐 지역구들이 좀 더 생겨날 수 생기게 있으니까. 되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나마 조금 선이 굵은 선택지가 어디냐? 이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을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공천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사퇴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호남 쪽에 재보궐 국회의원 나가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어쨌든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어쨌든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라는 중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함으로써 호남의 기반을 좀 확장하는 것이 조국 전 대표와 조국 혁신당에게는 조금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민주당 있겠다. 후보도 있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도 전 대표도 나가고. 네. 어.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누가 되어도 사실 뭐 국민의힘에게 넘어가는 의석은 아니기 때문에 네. 호남 지역은 뭐 호남 지역은 수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갈등 구조로 갈 필요도 없는데, 저는 만약에 그런 이제 광역 단체장을 출마하는 어떤 재보궐이 생긴다. 네. 그러면은 저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조국 대표와 또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빚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그러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좀 험지로 나가는 것이 저는 맞지 빚이 않겠나. 어떤 빚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민주당 사면? 지지율 떨어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부담을, 정치적 부담을 떠안으면서 빨리 사명 복권을 해줬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기세도 살려나가려면 저는 험지에 나가는 것도 본인에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강성필 대변인님 이 얘기에 오랜만에 지금 공감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4주 만이죠. 진짜 몇 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공감을 하게 되는데 네. 저도 진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합당을 하면 서울시장 아니면 부산시장을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합당을 한다라는 거는 저의 이론인 명청조 이론이 확정되는 것이다. 왜냐? 네. 합당을 하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대당 통합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규모가 흡수통합될 규모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당대당 통합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청래 조국 공동대표 체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공천부터 시작해서 정청래 대표의 그 영향력이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합당이 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합당이 된다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다. 이것은 이게 명청조 삼국시대 네. 어디로 가는지 알겠습니다. 꽂혀서 주목하고 완전. 있습니다. 합당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저 네. 합당 분당 이런 거 많이 겪어본 예. 보자지거든요. 합당이 말처럼 쉽지 네, 않아요. 합당하면요 네. 공천 과정에서 난리 나요. 그렇죠. 공동대표 해봐요. 네. 그러면 서로 간에 라인 세워서요. 공천, 특히 호남 공천은 아주 작살납니다. 저도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건 절대 네. 불가능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조국 혁신당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에게 빚이라고 생각을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대선 후보 안냄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 충분히 도와줬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자기들 빚을 민주당이 갚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빚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상 당사자의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당사자가 이제 조국 전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심상정 전 의원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네. 심상정 전 의원이 본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선 후보인데 본인이 계속 단일화 지지해 주는 게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지역 정사라든지 그때 당시 야권의 어떤 정서가 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조국 혁신당에서 아니 나가봤자 되지도 않는데 누구 후보를 낼 거예요? 누가 나갈 거야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후보 낸다? 그러면 오히려
3%도 안 나온다, 2%도 안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망신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너무 또 민주당적 결국에는 입장이야. 또 나 민주당이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해. 내가 뭐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 아니, 맞는 말이네. 아니 남의 당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면 아니, 그리고 이게- 또 조국 혁신당에서도 비슷한 입장이라 조국혁신당과 비슷한 잘 입장이라 알 거 아니에요. 비슷한 아니, 입장이지. 조국 혁신당 3% 듣고 지금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 3% 듣고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또 지역적인 어떤 중복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강행하면은 몰매 맞을 수도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논평 중에 나왔던 여론조사 얘기 짧게 네. 전화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이제 국정수행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8월 2주차 51.1%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이제 한 2주 사이에 10%포인트가 조금 넘게 하락을 해서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도 높은 수치지만 과반을 넘는 수치지만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을 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임기 초에 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예. 살짝 이제 주춤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인데 리얼미터 측의 분석에 따르면 일단은 이제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특별 사면이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안, 주식 양도세 논란 등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라고 이렇게 분석을 빠질 내놨습니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더군다나 국내임이 굉장히 밑을 탄탄하게 또 다져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설 정도의 사면이었던 거죠. 이번 그러니까 사면이. 사면에 대한 쇼크가 그만큼 네, 컸다. 그만큼 컸던 거죠.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면을 그것도 이렇게 정치적 사면으로 해야 될 정도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게 사실 한 템포는 쉬고 가도 되거든요. 이 허니문 기간에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민주당이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구나라고 느낀 거고 이 지지도 보니까 개혁신당이 3%에서 4.4%. 아이 또 개혁신당 아, 얘기했다니까. 올랐어요? 네, 다행이네. 올랐어요. 네, 3%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4.4%. 아니, 근데 4%. 네. 이 정치적 올바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 기법 보면은 그게 뭐냐면 이제 전화 면접 할 때하고 버튼식으로 할 때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버튼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이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죄의식을 털 수 있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팍팍팍 눌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수치가 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화 면접은 또 다르죠. 사람이 물어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저희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아무래도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분명히 작용했다라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한 템포 쉰다? 이건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계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조국과 관련해가지고. 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은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냥 할 거냐 말 거냐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은 분명히 조국 전 대표 잘못했다 인정한다니까요. 뭐 내가 인정할 것도 아니야. 잘못했어요. 그런데 매를 많이 맞았다. 검찰의 어떤 권력 오남용에 의해서 좀 과하게 세게 맞았다. 맞았다? 과하게 맞았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고한 신념은 있어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냐 마냐로 문제를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시간이 더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복절 관련돼서 뭐 이거 김영 하나만 전할게요. 네, 뭐죠? 아니면 이제 박상수 대변인이 이 뭐야 명청조 아. 견제론 이거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예?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일종의 답장을 썼습니다. 네, 명청 형 전쟁. 거물이시네요. 거물이요. 뭐라고 썼냐면 명청 교체기는 들어봤어도 명청 시대는 가당치도 않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조국 사면을 나 견제하려고 해준 거라고? 야 박찬대가 대표됐으면 조국 사면 안 했겠냐?라고 반발하면서 근거 없는 갈라치기 가짜 뉴스에 속지 말길 바란다. 네. 그런 흰 소리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 갈라치기 바르기 시도해봤자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네. 말에 약간 행간의 의미가 있는 게 네. 명청 교체기는 들어봤어도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사실 첫 번째 띄운 말이 명청 교체기고 두 번째가 명청조인데 네.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명청 교체기는 좋아하네. 그러니까 어디 좋아해 어디서? 자기 말 하네. 자기 자랑 그만하라고 진짜. 아니 명청 교체기는 좋아해.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체되는 건 좋은 거예요 지금. 아니, 처음으로 당연히 교체는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대통령은 당 대표는 바뀌었잖아요. 이재명 당 대표에서
정청래 당대표로 바뀌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예. 정청래 매우 대표가- 뿌듯해하네. 그러니까 본인 정청래 생각만 해. 대표가 네. 명언 제조기라고 아니, 지금. 아니, 정청래 대표가 네. 큰 꿈을 품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꿈 당연히 있겠죠. 아니, 당대표까지 됐는데. 네, 대망을 품으신 당연히 거는 대망을 맞는 것 같아요. 품어야죠. 네. 넘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광복절 관련해서 논란의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입니다. 이분이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임기가 보장되다 보니까 아직 현직인데 기념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광복에 관한 역사인식이 다름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네. 아니 뭐 역사 학자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관점에 대해 소개하는 건 뭐 있을 수 있지만 이 독립기념관장이잖아요. 네. 독립기념관장이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됐을까? 이분이 임명 당시부터 뭐 뉴라이트 역사관 이런 걸로 좀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네.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광복절 기념식에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뉴라이트 역사관은 정말로 그냥 일본이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는 것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윤봉길 의사도 테러리스트고 안중근 의사도 테러리스트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런 뉴라이트 사관은 정말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굉장히 민족의 이런 의사에도 반대되는 이런 사관인데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육을 하고 있는 곳에 곳곳에 아주 요지게들 들어가 있어요. 매우 잘못된 겁니다. 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뉴라이트 역사관을 받아들이고 홍범도 장군 동상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매우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윤어게인이랑 끊어내야 되는 지점이 이런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반등을 한 것, 뭐 우리 당 지지율도 올라간 것 한 것들은 네. 정말 그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사면, 특히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면이 굉장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 감정을 건드린 거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 중에 만만치 않은 예. 무슨 뭐 맞불같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과 끊어내야 된다. 우리 당은 그렇게 네, 생각이 네, 네.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강성필 부대변인도 같은 네.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하지 말라고 끝내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아서. 아니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저는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최근에 SNS에서 매우 희한한 좀 뉘앙스의 그 컨텐츠를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독립 기념일은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내셔널 리버레이션 데이 오브 코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됐다는 것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영어를 어떤 설명하는 듯 하지만 매우 은밀하고 돌려치기 우회적으로 이런 뉴라이트의 어떤 식민사관을 조금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오해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잘 경계하고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경계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분 뭐 여당에서 파면 요구도 나오고 있긴 당연히 한데 해야죠. 파면해야 된다. 네. 저도 파면해야 된다고 봐요. 이 뉴라이트와 부정선거로는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만한 다양성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견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니 외국도 그래요. 외국도 나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끊어내고 간다고요. 아무리 민주화가 되어 있어도 다양성과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해도 네. 못 받아들이는 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히 또 이 뉴라이트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들이 뉴라이트 다 아니라 그래요. 맞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태효예요. 아. 뉴라이트 뭐 역사학자 뭐 백인 자기가 서명은 해놓고 또 자기는 아니라 그래. 공직에만 나오면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번에 광복절 행사 그 이후에 국민 임명식 한다고 하고 영상 틀 때도 네. 이승만 대통령은 또 영상에서 아예 완전히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만 이렇게 영상에 등장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지워졌는데 저는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 뒤에 과가 분명히 있죠. 아까 조국 대표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비교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194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길 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야 그렇죠. 된다. 그걸 어떻게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김구 선생님도 굉장히 큰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죠. 이승만 대통령도 역할을 했죠. 저는 이 건국이라는 게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길 때부터 시작을 해서 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 정부가 생길 때까지 이 건국이라는 게 하나의 큰 과정이라고 봐요. 네. 이 과정인데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했다고요. 그중엔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그거를 정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넣고 어떤 사람은 빼고 이런 건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그 홍범도 장군이나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 독립운동한 거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근데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은 또 쏙 빼려고 그래요, 그렇게. 네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박스쿨 나오셨죠 아마?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무슨 대통령에 말씀 대해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자, 뉴스 김건희 한번 특검 가볼까요?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이 김건희 특검 빅데이입니다. 일단 김건희 씨 지금 구속 후에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뭐 특검발 속보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네. 그 지난번에 몸 안 좋다 그래서 조사 네. 길게 못 했잖아요. 한 2시간밖에 못 물어봤는데 그때 다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그 공천 개입 관련 의혹 그리고 오늘 여사도 부르고 집사도 부르고 법사도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사, 집사, 법사. 삼사를 삼사 부르는데 다 소환했어. 일단은 그 집사 김예성 씨 불러가지고 네. 그 IMS 모빌리티 투자 김건희 팔아갖고 한 거 아니냐 이거 물어보니까 네. 관련 내용도 당연히 물어볼 것이고 건지법사 관련해서도 목걸이 통일교 통해서 받은 거 맞느냐 뭐 아니면 통일교 측에서 무슨 청탁 받았느냐 이런 내용도 오늘 소환 조사에서 물어볼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김건희 씨가 본인이 자꾸 건강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본인이 정말 건강에 안 좋다고 하면 저는 그 교정 당국에다가 법원에다가 본인의 구치소 내에서 구매 물품 내역에 대해서 저는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어떤 제보죠? 김건희 씨가 매우 건강이 좋다. 아니, 그리고 구치소 그런 안에서도 제보가 어딨어? 상당히 적응 잘하고 있다. 아, 밥도 먹는데요, 잘? 주는 밥을 안 먹는 거지. 아. 그래서 아. 뭐 소시지라든가 다른 거 먹고 컵라면 살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명칭으로다가 사서 잘 먹는다는 제보가 이거 있어요. 좀 믿을 만한 제보예요? 믿을 만한 제보가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이것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국회에서 김건희 씨의 구매 물품 내역을 반드시 좀 봐야 된다. 아하. 아. 그러면 정말로 먹을 걸 많이 샀는지. 아하. 아니 그렇잖아요. 주는 밥만 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이 좋다면 그 천하장사 같은 거 많이 먹었을 수 있거든요. 천하장사는 팔지 않거든요. 아, 그건 안 팔아요? 네, 팔아요, 안 그러면? 뭐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 브랜드는 제가 잘 모르는데 먹을 거 많이 판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이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면 네. 법원에 제출해라. 네. 구매 물품 내역. 이틀에 한 번씩 구매를 하는데 뭘 사 먹었는지. 뭘 사 먹었는지 꼭 내라. 그래야 인정해 준다. 아, 그래요? 아니, 알겠습니다. 병보석을 요청하면은 그거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근데 말했잖아요. 병보석으로 나올 거면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은 그런 거 확인하면 되는 거고 지금 저는 김건희 씨가 받는 이 혐의요 한 사람이면요 하나만 이 혐의가 있어도요 잠 밤에 잠 못 잘 거예요. 요새 그 한간에 제일 유명한 단어 있잖아요. 죄 많은 여자. 우리 상금만 얘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출한 죄 많은 여자. 웃겨 죽겠더라고. 아니, 정말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건강이 좋을 수가 없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런 사람들 의외로 낙천적입니다. 저는 근데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냥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비판해도 충분하잖아요. 충분하죠. 사실 맞아. 반클리프 아펠이랑 바세론 콘스탄틴만 해도 저는 바세론 콘스탄틴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바세린 발랐다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른 분들도 뭐 오메가 롤렉스는 들어봤어 또 바세론 콘스탄틴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어본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너무 뭐 그 피의자 인권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왔던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조롱식으로 할 아니 필요는 조롱이 없을 아니라 것 같다. 그렇잖아요. 아프니까 못 나간다 아픈 하고 거는 나중에- 뭐 기자들이 질문하려고 하니까 뭐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하지 말라고 하고 왜 최재 변호사가 막 왜? 막잖아.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고 대답하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기자가 질문하는 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죠. 그리고 자꾸 아프다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뭐 의사들이 저기를 할 거고 변호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할 권리에서 그 정도 보호해 준 건 변호인의 그 권한 범위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중에 뭐 우리가 여기에서 공수는 언제든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면에 있어서까지 인권을 너무 막 이렇게 조롱하고 희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서로 이게 반복되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네. 그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혐의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럼, 그렇죠. 그건 맞는데 너무 이제 많아요. 그 기본적으로 아프냐 안 아프냐 이 문제는 사실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네. 내는 걸로 끝내야지 뭐 아니, 그러니까 눈빛 보니까 안 아픈 것 같아. 사법기관 아니 그 구치소에서도 네. 건강에 이상 없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다 이런 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거기 예, 알 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예. 그런 것도 보고 하겠죠. 네. 아, 저는 오늘 그 집사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동시간대 소환이 되니까 한 대지를 좀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김건희랑 서로 부인하잖아요. 난 집사 아니다. 내가 투자받은 건 김건희랑 전혀 관련 없이 했다라고 하지만 특검에 사실 많은 증거들 확보하고 있거든요. 대지를 하지 않겠어. 네. 투자 설명회 하면서 김예성의 김건희 이름 직접 판 뭐 녹취가 나오기도 했고 한데 이거 좀 대지를 해가지고 좀 그렇게 근데 됐으면 대질이 좋겠다.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둘 다 이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네. 대지를 그냥 하려면. 하기는 그냥 김건희는 안할 하기는, 겁니다, 네. 본인은. 그냥 하긴 좀 어렵습니다. 네. 자, 네, 아무튼 그리고요 바쉐론 얘기 나와가지고 그 바쉐론 시계준 로봇계 사업자 서성빈 씨 있잖아요. 로봇계 사업자. 아, 이분이 말이 많아. 아 보통 사람 말이 아니에요. 진짜 많고 제가 사실 섭외하려고 지난 주말에 통화도 진짜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안 나온대. 할 말이 없대. 근데 전화는 30분 넘게 끈질을 한다고. 알 말 없는데 30분 동안에. 저는 여기 충격 전화 먹은 게 연결해야 되겠네. 지난주에 그러면은. 장르만에 진짜 신혜식 씨 네. 진짜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장르만 여의도가 아 그럼 당연히 죄 많은 여자 히트도 쳤는데 당연히 뭐 시대식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충분히 섭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는 줄 알아? 전화길도 부르래. 힘들어 죽겠어. 전화기 부르라고 했어요? 아니 전환기일도 한번 우리 불러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좋죠. 네. 아니, 근데 그거 그거는 전당대회 끝나고 해야 돼. 아니 무슨 전당대 얘기야? 끊으면 모터로 불러. 근데 우리가 다시 서성빈 씨로 좀 돌아오면 네. 네네네. 이분이 좀 화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저는 이분을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분의 인터뷰를 쭉 다 봤어요. 몇 개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어쨌든 역학으로 통하시는 분이더만요. 본인이 다른 건 몰라도 역학으로 지기는 싫다고 또 얘기를 하시고. 아 잠깐 봤대. 네. 아, 잠깐 자기가 봐줬대. 아 잠깐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네. 하셨더라고. 30분간 통화에 그 다 네. 나온 거예요. 아 잠깐만. 아니 그 얘기를 하셨어. 근데 일단 이분이 보면서 저는 또 명태균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영태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고 깊이 어떤 친분과 사교를 나누는 분들은 무조건 역할과 어떤 이 사주 이런 주술적으로 빠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참 진짜 친구는 다 이렇게 통하는 것이 있나 보구나. 아니 그 서성민 씨랑 통화 중에 혹시 뭐 좀 나왔던 중요한 얘기 혹시 있었을까요? 이분이 이제 인상적인 본인의 좀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내가 김건희 등쳐먹은 그런 사기꾼 아니다. 뭐 친한 동생 등쳐먹은 사기꾼 아니다가 이제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김건희 씨가 이런 요청 실제로 했어요? 막 이재명보다 빨리 후원금 모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도 후원금 나왔죠. 내달라고 요청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너무 태연하게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후원금을 네, 맞아. 김건희가 요청해서 내가 후원금 냈어. 그 1,000만 원 낸 거 상한액만큼 낸 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주변에 친구들 아니 친한 동생이 돈 모아달라고 하니까 모아가지고 내줬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요 대표님 그거요 불법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이랬더니 몰랐어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빨리 쓰시라고 했는데 제가 볼 녹취했으면 때는 녹취? 아니 이미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녹화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근데 저는요 이분이 횡설수설 하거든요. 네. 행동도 해. 예.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억 안 난다고 하시는데 네. 결국 김건희에 대해서는 나쁜 얘기 안 하더라고요. 결국 되짚어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는 식으로 옹호해 주는 걸로 저는 결국에는 그렇게 판단 내렸어요.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김건희가 그 로봇계 사업한 거 가지고서 왜 이거 해가지고 경호처에다가 했냐라고 해서 진짜 혼낸 거 맞아요? 했더니 아 뭐 실제로 뭐 그랬대. 김건희가 자기한테 막 뭐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로봇계 사업을 경호처에 들이민 거는 뭐 문재인 정부 네네. 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네네. 하는가 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되게 답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저한테 답을 안 해준 거는 그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김건희 씨 언제부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처음에 네. 예? 그거를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쉽게 말해서 본인이 부잣집 아들이야. 그래서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신인 작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막 그림도 사주고 쉽게 말해 강남에 그런 모임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김건희가 코로나 컨텐츠 하면서 흘러 들어와서 전시하고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뭉그러뜨리더라고. 아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예술가 좀 도와주는 것 그런 컨셉으로 네, 자기가 그래서 좀 말이 안 맞아. 뭐 돈이 없대. 네. 근데 자기가 시계 사 먹는 게 취미래. 근데 또 바쉐론 그 시계 눈골이고 또 본인이 한국에 그 시계를 사는 사람이 몇 명이 없대요. 네. 그러면 또 본인이 가가지고 영어도 좀 하고 본인이 시계 많이 샀기 때문에 본인도 중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일도 좀 봐주고. 근데 네. 좀 놀란 거는 저는 아니 이런 명품 시계는 정말로 이 영부인 할인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 본인이 있나 봐요. 보통 시계를 사러 갈 때는 그냥 가서 시계를 샀대요. 근데 영부인이 산다고 하니까 30 몇- 호텔 방을 네. 따로 빌려서 네. 그 호텔 방에 자기를 불러서 거기로 시계를 가져와서 아. 거기에서 이제 시계를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야 영부인 할인인데 그럼 영부인하고 확인을 어떻게 했어? 기억이 잘 안 난데 근데 아마 자기가 통화를 시켜준 것 같아. 네네네. 아, 이 사람이 그리고 뭐 한간에는 무슨 술집 운영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댓글도 지금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룸사롱 실제로 운영하셨어요? 네. 했더니 했대요. 아 바로 본인이 네. 여러 종류의 사업을 했대요. 네. 자기는 이제 한 사업 하다 5년 하다가 털고 또 하고 자기는 지루한 걸 못 참는데. 그래서 드론 사업도 하고 로봇계 사업도 막 했는데 룸사롱을 자기가 본인 친구들이랑 놀려고 한때 했었대요. 아 그래요? 그거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자기네 컨셉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뭐 마담은 감독이라고 부르고 아가씨는 뭐 코치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재미있는 장르만 여의도 단독입니까 이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구야 야구? 아무튼 이제 그런 컨셉을 잡아가지고 관중은 누구야? 본인이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 네. 뭐 적성이 안 맞아서 몇 년 하고 그만뒀다. 아, 라고 그래요? 설명을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기자님이 네. 딱 하나 정말 이분에게 정말 좋은 조언을 하나 해줬어요. 뭐죠? 빨리 변호인 구하시라. 예. 네,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분은 이제 만약에 이대로 특검에 소환되면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아, 그래요?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도와준답시고 별별 안무랑궁을 다 얘기하는. 아니, 박상수 대변인이 좀 무료 변론 좀 해주세요. 아니요. 아, 그래도 정보라도 좀 가져오지. 맨날 와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좀 장르만 여의도를 위해서 좀 정보를 좀 가져오세요. 좀 몇 개 갖고 온 거 기억 안 나요? 아니 변호를 맡는 순간 그 얘기를 못 하지. 그죠? 근데 요즘 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김소연 씨 막 하잖아요. 아 김서연 씨 내가 누군지 언급은 하고 싶지 않았어. 자, 근데 이 사람이 뭐 그 김건희 씨한테도 뭐 넥타이 같은 거 고급 넥타이도 선물을 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선물만 준 게 아니고 예? 윤석열 선물도 줬다라는 예? 이야기입니다. 넥타이를 사줬는데 이분이 좀 멋을 아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진만 발음에서 봐도. 느껴졌어. 발음에서. 멋을 아는 분이라 아주 브랜드를 진짜 잘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브리온이라고 하는 또 아, 이것도 명품 처음 듣는다. 브라운이 아니고 브리오니. 브리오니. 네, 이탈리아 명품 네, 하고 에르메스 이 넥타이 하나가 뭐 한 몇십만 원. 에르메스야 뭐 유명하니까. 네. 근데 브리온이 알았어요? 좀 아는 것 같네. 아, 브리오니 뭐 넥타이 브랜드 이제 아, 여기는 근데 터치에 자수 있잖아. 아니 근데 오. 브리오니는 정말로 이제 멋을 좀 아는 분들. 아, 그래요? 네, 자기에도 특색이 있는 분들. 네, 뭐 브룩스 브라더스 같은. 아 브리온이 이건 얼마씩이에요 하나에? 그것도 이제 에르메스보다 근데 제가 알기로 에르메스보다는 좀 저렴할 걸요. 넥타이 하나에 뭐 네. 한 50만 원이에요? 아, 아니요 뭐 그 에르메스 넥타이 한 30에서 50 정도 하지 아 않을까요? 그래요? 근데 이 넥타이 선물할 때 김건희의 워딩이 참 재밌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선 준비할 때 막 뛰려고 할 때 아 내가 이 서성빈 씨가 넥타이 좀 선물할까봐 이랬더니 걱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뭐 공직자 선물 주고 하면 이제 문제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김건희가 내 남편 현재 실직자잖아. 그러니까 선물에도 문제 없어라고 해가지고.
그 몇십만 원 하는 브리오니가 타이 브리온이 한 100만 원 한다는데?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지금 넥타이가? 댓글에 나오고 있어요. 100만 원대래. 나는 전혀 모르겠어. 처음 들어보는 나도 처음 브랜드라. 들어보는 지금 그러니까 바세론 콘스탄틴도 그렇고 정말 이 브랜드들이 이게 정치 평론하다 보면요 요새 명품 브랜드도 알아야 돼요. 무슨 반클리프 아펠에 뭐 무슨 또뭐 아니 근데 사실 이제 바쉐론 같은 또. 경우는 어? 정말로 이제 근접할 수 없는 액수기 때문에 저도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검색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첫 번째 나오는 시계 가격이 8천만 원대더라고요. 어떤 게? 바쉐론? 바쉐론 바쉐론이. 콘스탄틴. 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브랜드는 좋을까 싫을까? 아니 대통령이 오면 와도 할인해 준다고 했다잖아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해서 떴던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저기 로르피아나. 아 그것도 있죠. 근데 그 전에 뭐야 또? 그 검찰들 로르피아나 온로비 사건 때 뭐였지? 검찰 온로비 사건 때 앙드레 김이 그렇게 해가지고 언론인데. 진짜 옛날 얘기. 정말 옛날 나 너무 옛날 얘기한 거야. 근데 김건희 씨는 기본적으로 100년 이상 된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아. 바세론 콘스탄틴도 270년 된 거고. 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다음에 뭐 그 브리오니도? 반클리프 아, 그것도 반클리프는? 뭐 네. 17세기 막 19세기 막 그래요. 네. 아 뭔가 좀 이렇게 전통이 좀 있는. 네. 아 그런 걸 본인이 좀 전통이 좀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이 서 씨가 선물했다는 그 넥타이를 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찼다. 그 하늘색 있거든 저거 내가 선물한 거다. 아, 이렇게 저게 그거예요? 네,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에르메스요? 뭐 딱 보면 알아? 어떻게 알아? 진짜. 아니 야.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저게 브리오니에요. 저게 홍보 좀 해요. 인터뷰에 나와요 다. 우리는 봐도 몰라 봐도. 아 본인 넥타이는 얼마짜리예요? 저요? 어디 거예요 이거? 이거요?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하래. 4. 민주당에서 줬다 그래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파란색입니다. 아, 이거 어디 네, 겁니까? 민주당을 상징하는. 어디 거예요? 비싼 거 같다. F사. F사. 예. F3 뭐야? 페라가모 같아. 페라가모 아, 그런 얘기 해도 돼요? 다 나왔는데 뭐 아니 브리온이 나오고 다 나왔는데 뭐.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느끼는 게 민주당이 우리보다 부해. 나 이거 닥스야 닥스. 그러면서 왜 배치 타고 다녀? 그러면서 배치 타고 다녀? 그래서 이상한 거야. 나는 그래도 국산차 타고 다녀. 무슨 소리야? 우리 앵커는 태무예요. 자 우리 서로 태무예요, 태무. 보호해 줍시다. 네, 지켜줍시다. 네. 좀 품격 있게. 브랜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 관련해서 이제 진짜. 결국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청탁이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네.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그 서희건설 이봉건 회장 그 사위 결국은 총리 비서실장 시켜준 거 아니냐. 아, 서희건설 받고. 회장의 사위. 네, 네. 그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제 특검이 김건희가 직접 뭐 이봉건 회장이랑 통화한 내역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또 공천 개입 논란이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김상민 전 검사 있잖아요. 현직 검사인데 갑자기 무슨 추석 때 창원에 문자 돌리고 인사 올립니다. 김상민입니다. 막 해가지고 그때 이제 김건희가 그때부터 뒤에서 밀어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인물들과 김건희가 해당 시기에 직접 연락했던 사실도 특검이 확인을 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인사청탁도 하고 그다음에 공천에도 개입한 유력한 증거가 또 하나 나온 거네요. 네, 통신 기록 같은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쓰는 그 삼청동 안가 네. 김건희도 직접 사용했다. 거기로 그 서희건설 이봉건 회장을 2번 불렀던 것으로 아, 그래요? 이봉건 회장이 자수서에 썼대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가 네. 삼청동 안가로 네. 이봉건 회장을 불렀다고요? 네. 거기서 만나서 뭐 밥 먹고 네. 뭐라 그랬냐면 아니 무슨 뭐 그 이완규, 이상민 뭐 그런 사람들도 김주현도 대통령 없이도 가는 삼청동 와. 맛집 아니에요? 삼청동 맛집이야. 뭐 이 정권에서 삼청동 맛집 돼버렸지. 아, 여기는 미슐랭 없나요? 그만해. 슐랭이야. 자, 그러세요? 근데 그 시점이 네. 삼청동 안가로 부른 시점이 그 목걸이 돌려준 이후래요. 아. 돌려주고 나서 연락이 좀 뜸해졌는데 네. 김건희 씨가 아주 제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하면서 면담을 요청해서 삼청동 안가에서 만났다라고 네, 자수서에 썼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안가를 그리고 시간이 네. 없는데 오늘 이거는 봐야 됩니다. 네. 그 지금 특검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 통일교 관련해서 좀 들여다 보려고 비교해 보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 주자들이 뭐 찬탄 반탄 싸우고는 있지만 이 압수수색을 막아야 한다라는 데는 이제 좀 약간 대동단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 행보들은 조금씩 다르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사람 역시 김문수 후보입니다.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건 봐야 돼. 이거 봐야 영상- 돼요. 나 이거 제가 이것 못 때문에 오늘 볼까봐 왔어요. 너무 조마조마해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 네, 볼까요?
어떻게 농성하는지. 와, 나는 정말 자, 팔굽혀펴기 한 10여 회 합니다. 72회인가요? 본인 나이만큼 할 거예요 아마. 와, 그리고 팔 돌리죠. 네. 자, 그리고 허리 돌리고. 허리 네, 돌리고. 허리 돌립니다. 선수. 이제 핵심입니다. 발동 겁니다. 자, 저 웬만한 코어로 저거 쉽지 않아요. 아 저는 허리를 딱 받치길래 저 자세로 버티시나 했는데 저 와. 다리 찢겨. 하늘 자전거. 이거 진짜 어려워. 아니, 하늘 자전거는 좀 역자전거예요, 저거. 네, 하늘 자전거. 뒤로 역자전거. 굴리기. PT 4번 자세 유격에서 8번이요. 코어가 태권 소년. 아. 야당 탄압 중단하라. 저 심각한 상황에서. 네. 야, 나는 저 진짜 감동받았잖아요. 가슴이 진짜. 아프다. 아니, 우리 반성에 저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요 없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쉽지 없을 않아요, 걸. 네.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냥 뭐 굳이 이제 좀 위로가 된다면 그날 전에 빛의 축제 때 그 저기 이승환 가수가 그 마이크 돌리기 한 거랑 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또. 마이크 돌리기 하더라. 저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다리 찢기 하고 이렇게 돌리기 한 거랑 아주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빙글빙글 아주 국민들 마음도 빙글빙글. 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기자들도 있고 하잖아요. 당직자도 있고 할 텐데. 저는 이제 헬스장에서도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으면 조금 난 민망해서 뭘 잘 못하겠더라고. 아니 뭐 근육도 없어서 그렇지만. 그럼요, 쉽지 않죠. 저 근데 진짜, 네. 와, 김문수 후보는 네. 아, 그런 게 없어진 모양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 옆에서 아마 볼륨이 소리가 안 들어갔을 텐데 옆에 그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보좌하는 사람이겠죠. 이거 할 때마다 와, 아우,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막 크크크 이런 소리 안 들려요? 아, 그것까진 못 들었어. 아니 네, 그 영상 중에 제일 재밌는 건 네. 누가 갑자기 그냥 저희가 당사가 딱 우리 위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앞이거든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그런 앞에 네. 영상 하나 보면은 네. 1층에 누가 딱 내렸어. 이 양복도 김태우. 차를 부분이 딱 내렸는데 당황해서 이걸 보고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되나 하는 그 멈칫멈칫하는 그 장면이 아 그게 정말 또 압권이었죠. 네, 압권. 네. 그리고 이걸 못 하시니까 대통령 선거 못 나가시는 거예요. 아, 제가 네. 아, 저 이걸 정도는 돼야 견디셔야 돼. 무슨 말을 대선을 나가시려면 저 정도 해야 되는구나. 헬스장 가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하늘 자전거. 와, 난 진짜 못하겠다. 아니 근데 저는 참 이게 그러니까 원래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훌라후프와 턱걸이로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그래도 뭐 저 심각하게 뭐 야당 어떤 탄압 막아라, 저게 특검이 지금 당원 명부 때문에 지금 들어오니까 저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사람도 전혀 심각함이 안 느껴져. 다들 웃고 떠들고, 맞아. 웃고 떠들고 혼자만 막 신나게 막 하고 있고, 아니, 저는 그 중에 태권도는 정말 악권이었다. 아니 근데 본인은 저거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게 사람들은 문제인 웃고 거예요.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은 심각하고 주변 본인은 사람들은 매우 안 심각해요. 심각해. 제가 알잖아요. 근데 저분은 원래 저런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남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저기 진심이구나. 다리 찢는 게 옳다고? 아니 본인은 뭐가 지금 옳은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네.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강한 농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선거 전략 중에 매우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으로 지금 지목되는 게 뭐예요? 건강 문제잖아요. 잘 듣지도 못하고 뭐 건강 문제가 있다라는 예, 쪽에 예. 공격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쓰는 거예요. 아무리 옆 사람들이 웃고 뭐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아. 예, 예. 이게 약간 제가 이제 하나 의심했던 그냥 포인트. 내가 흔들리는 네, 거지. 그 만약에 저게 전략적이라는 행동이라면 예. 아마 최근에 장동혁 후보가 막 치고 올라오니까 아. 약간 위기감을 좀 느껴서 야 어떻게 하면 미디어에 좀 더 노출이 많이 될까? 이런 걸 아마 좀 전략적 판단했으면 저건 뭐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인 판단이에요. 아 그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장동혁 후보 치고 올라오지, 안철수 가서 팻말 들어가지고 계속 언론에 나오지. 아.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했나 보죠.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자신의 부고 빼놓고는 무조건 다 기사화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아주 옛날에 SNS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자기 이름 알리기 위해서는 요즘은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희화화가 돼버리면 이거 완전히 이상한 사람 돼버리거든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지도가 낮은 사람은요. 일단은 인지도를 올려야 돼요. 뭐래 돼서? 그렇게 욕을 먹어서라도 인지도를 네. 올리고 나서 호감도를 나중에 끌어올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인지도는 최상급이잖아요. 직전에 대선을 치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 후보들이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장동혁 견제용이다. 그게 예. 약간 떠오르긴 하네요. 예전에 정세균 총리가 네. 당대표가 나왔을 때 네. 랩하신 적 있지 않아요? 아, 뭐 이렇게 저 선글라스 끼고 막 선글라스 예. 끼고 랩하신 적 했었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그게 여매. 떠올랐어 지금. 예. 아, 그 거의 뭐 허경영의 공중부양급이에요.
하늘자 그 정도. 얘기가 댓글이 많이 달렸죠. 네. 공중부양 네. 얘기가 대결해봐라. 뭐 이런 대결해봐. 많이 근데 달렸어요. 원래 이 농성할 때 밤에 잘 때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갖춰 입고 자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현장 장면이 이제 아. 생중계로 요새는 다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면티 같은 거 하나, 메리아스 네. 같은 거 하나 입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저 모습. 예. 네. 근데 이제 또 하의는 또 이제 속옷만 저런 또 것, 저런 입으셔가지고 것도 진짜 자기 딴에는 굉장히 네. 로우한 모습, 그러니까 날것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약간 진정성이 진솔하다고 있다. 생각하는 예.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 조금 하다가 일과 시간 끝나면 집에 간다 이런 모습 안 보여주고 나 정말 여기서 잠자면서 숙식한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엘리베이터 너 어떻게 이용해요 저러면?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멈칫한 게 그게 킬포라니까 그 영상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네. 내가 좋게 설명해 주려고 그래도 방법이 없다. 자, 하여튼 지금 대표 후보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죠? 네, 뭐 구도는 똑같습니다. 찬탄 대 반탄. 그 마지막 TV 토론의 장면 잠깐 보실까요?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국민의 힘과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결국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북한에 3조 이상의 돈을 갖다 줘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뒤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잘못한 것이 계엄인데 계엄으로 해서는 한 사람도 살상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자, 또 이런 상황인데 지난주에 네.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다 합쳤을 때는 김문수가 31, 안철수, 장동혁이 14, 조경태가 8%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왔고, 나네요. 네. 근데 또 국힘 지지층으로 딱 한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순위가 바뀌어요. 일단 1등은 김문수 그대로. 김문수 46%인데 야. 2등이 장동혁 21%. 그다음에 안철수, 조경태가 9%로 조금 떨어집니다. 장동혁 후보가 꽤 많이 쫓아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네. 분들한테 많이 듣는데 아직 그 여론조사 상으로는 반 정도밖에 못 왔네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뭐 당원이 8이잖아요. 네. 그렇죠. 당원 8대 1번 여론조사 2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 명도 과반은 못 가니까 이제 두 명이 결선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김문수, 장동혁 둘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네. 그 중에서는 여론조사 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 이제 네. 그런 구도로 보이네요. 여기 한동훈 전 대표도 한마디 보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은 이 뭐 안철수, 조경태 이 찬탄파들이 좀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고 조경태 후보는 계속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유지부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 뭐 하냐라는 얘기들도 꽤 있었어요. 맨날 SNS만 하고 맞아. 뭐 여기 좀 뛰어들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네. 페북에 글을 올렸죠.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버림받습니다.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조경태, 안철수 합쳐라. 그런 저런 말은요 얘기죠. 네. 배고프니까 밥 먹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본인이 하나만 하면 뻔한 얘기다. 하나만 한 얘기지. 아니 본인이 진작부터 나서가지고 네. 계속 조경태, 안철수 후보를 지지선 하고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고 진작부터 본인이 만나게 강하게 푸시를 해가지고 단일화를 시키든지 해야지. 뭐 이제 와서 하면 안 되지. 간 건너 근데 불구경하듯이. 이제 저렇게 글이 올라오고 나서 우리가 청년 최고 후보도 똑같이 2대2 구도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개혁 연대 후보 2명이 단일화를 했어요. 어제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누구랑 이제 누가 한 거예요? 그 우재준 의원이랑 최우성이라는 후보랑 2명이 단일화를 네네네. 했고 우재준으로 아마 단일화. 우재준으로 네. 단일화가 됐죠. 예. 그리고 지금 조경태 의원 쪽에서도 안철수 의원 쪽에 단일화를 응하기만 하면 룰도 그냥 안철수 의원이 다 정하는 걸로 좀 하자. 그러면 난 따르겠다 하는 데까지도 갔어요 지금.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갤럽 조사에서 중도파까지 그러니까 무당층까지 포함했을 때 장동혁 의원이랑 동률로 나오면서 예. 야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결선에 갈 수 있다는 단일화를 안 해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여론조사마다 5, 6%는 더 나온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장동혁 의원을 따돌렸다. 내가 2등으로 간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등은 뭐해? 1등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제가 그래서 뭐 말할 말이 아니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 부분은 원래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가 뛰어들었어야 되는 선거예요. 지금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건 사실 방임이에요. 방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훈수하시면요 더 미운 법이에요. 자기는 안 뛰어들고 훈수만 하면요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더 미운 법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그리고 우재준 최고가 지금 개혁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전환길 씨를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개혁 일단 맞아요? 제자잖아요. 학창 시절 그 아니 전환기 그러니까요. 강의 저는 들었다. 이런 분을 네. 아니 그러면은 한동훈계라고 불리던 분인데 그러면은 한동훈계는 결국 전환길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같이 가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훈계가 처음부터 전략 잘못 짠 게 당대표 선거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몇 명 당선시켜가지고 이 4인 체제 붕괴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도부에 4명이 사퇴를 하면은 자동으로 붕괴되는 이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지금 한동훈계 4명 뭐 한두 명, 한 명 될까? 아니요, 3명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어차피 보시면 의미 없잖아. 돼요. 4명 안 되면. 그럼 4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저쪽에 3명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뇨한, 김재원, 그다음에 누구였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래서 한 명이 생각이 안 나지? 여튼 그러다 치고. 네, 김민전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장동혁 의원이 딱 돌아서니까 무너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명만 돌아서면 무너지는 구조기 때문에 3명은 사실 상당한 그 저기를 근데 가집니다. 이게 또 뭐가 견제력을. 문제냐면 벌써부터 지도부 붕괴시킬 생각이라고 아니, 하면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지도부가 네. 되고 나서 쇄신을 하기는커녕 또 붕괴시켜가지고 또 전당대회하고 또 갈등 길어지는 이런 로드맵이라는 그건 얘기거든요. 아니죠. 근데 이제 다만 당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가면 그때는 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3명까지 들어가면 그럼 예를 들어서 김문수 대표의 뭐 최고위원들 또 반탄파로 쭉 가면 당이 제대로 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그나마 조금 희망이라고 한다면 네. 그쪽이 소위 말하는 반탄파라고 그냥 여기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면 네. 그쪽이 김문수 계열이랑 또 저기 장동혁 계열이 또 나눠져 있어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도 50%를 못 차지하는 예, 구조라서 야, 이런 면에서 정치가 이루어질 영역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공간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개혁연대의 외연이 넓어지는 효과도 그들을 있고. 잘 설득할 수도 있다는 네, 희망을 그렇죠. 갖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정치를 해 나가야죠.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 그와 같은 토론과 타협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 근데 점에 장동혁 후보는 원래 친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렇죠. 장동혁 계열을 잠깐 설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는 네. 처음에는 친윤계였죠. 연판장 돌렸어요. 나경원 의원 막으려고. 친윤에서. 그래서 친윤에서 친한으로 왔다가 친한으로 김문수 캠프에 가서 친 김문수를 하다가 한덕수랑 단일화해야 된다 그래서 친 덕수로 갔다가 이번에 홀로서기 나선 어쨌든 거니까. 저희 민주당은 그 당대표 제대로 선출 안 되면 악수 못 합니다. 네. 선거합니다. 어차피 악수 안 할 거잖아요. 아, 제대로 어차피 된 청나라는 조나라 생각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삼국지 안 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국민의힘 소식 네. 전 너무 좋았던 영상이었고요. 성공한 거라니까. 네, 성공했고요. 뉴스는 요 정도 보면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건강의 비결은 뭘까요? 그분 건강은 네. 진짜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 아마 평소에 그 강황 같은 거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추측이지만.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를 저희가 또 갖고 왔잖아요. 네. 네, 만성 피로, 피부 염증 트러블. 이게 염증만 있으면 피부에서도 뭔가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피부에서 자꾸 뭐 문제 생기는데 이게 그냥 뭐 가렵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염증이 온몸에 많구나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특히나 이제 불규칙적인 뭐 수면이라든지 식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리는 커큐민. 요게 이제 강황에 함유된 천연 항산화 성분 비제닉스 커큐민, 요거의 이제 핵심이 바로 흡수력이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성분이 뭐 합니까? 흡수 안 되면 꽝이에요. 흡수하면 저죠. 전 다 흡수합니다. 예, 그래서 고농축 고흡수율로 준비를 또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가 직접 선정한 건강 기능 성분 1위가 바로 오메가3 유산균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바로 이 커큐민. 네, 요거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카레에 들어가는 그런 카레에도 맞아요. 들어있죠. 강황의 주성분. 인도산 강황이래요. 이게 맞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카레는 네. 뭐 한 1년에 1톤씩 먹어야 이제 암예방 되는데 이거는 더 훨씬 성분이 좋겠죠? 질문이에요? 네. 이거는 뭐 1톤까지 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고농축을 했기 때문에. 네, 고농축이니까 제가 지금 1톤까지 안 먹어도 여기 됩니다. 보니까 카레 성분 말고도 영지버섯 네. 뭐
저기 치커리 네. 대나무 수액 네. 많네요. 아, 그리고 요새 핫한 성분 중에 퀘르세틴이라고 있거든요. 케르세틴. 그 양파에서 어. 추출한 양파 거. 껍질에 이게 많이 약간 들었죠.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 항생제 염증 성분으로 줄여주는 거. 맞아요. 항산화 굉장히- 성분. 맞습니다.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순도 95%의 퀘르세틴이 한 알에 무려 105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큐민 다음에 케르세틴이 다음에 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성분이 앞에 들어가 있는 거 부스터야. 아시죠? 그러니까 네. 큐텐도 있네. 그렇습니다. 피부에도 좋네. 피로 회복, 피부 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렇게 평론하시다가 뭐 생각 안 날 때가 많을 거예요. 요거 딱 드시고 가면 막 그냥 옛날 일도 생각나고. 네, 2박스 사면 1박스 더 드리고요. 네. 4박스 사면 2박스가 더 가는. 놀라운 산수죠. 네, 커큐민으로 저속 노화 루틴 가볍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영상 아래 링크 따라오셔도 되고요. 불편하다, 전화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1633-1068, 1633-1068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함께 해주신 세 분,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네. 네. 예, 또 어디 일들 없으시죠? 네. 네, 없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